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 기한이죠, 요즘이. 그래서 지금 그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제 받아보시기 시작하셨을 텐데, 그 신고 안내문에 보면 그 신고 유형이 알파벳 숫자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숫자로 기재된 신고 유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신고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파벳을 보면요. 그 S부터 시작해서 그 알파벳에 어떤 그게 부여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뭐 세무계 MBTI라고 이제 써봤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 매출과 업종에 따라서 이 알파벳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해라라고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방식을 이제 정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의무, 장부를 기장을 맡겨서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분들, 아니면 너무 매출 규모가 작다 그렇다면은 국가가 정해준 그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하면 되는 분들, 또는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어서 그 현금 출납부와 같은 어떤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즉 경비 등을 그 장부에 입력함으로써 간편장부지만 장부는 장부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 이런 식으로 그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보면 고소득 그룹, 성장, 그 다음에 영세,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게 해보면요. 이 신고서 유형을 보면은 SABC, 즉 SABC는요 고소득 그룹 그래가지고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복식부기 대상 의무자가 SABC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좀 이제 그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SABC 유형은요 어차피 복식부기로 장부를 아마 만들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제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고, 이 D 유형이 이제 가장 고민이 되죠. 요게 뭐냐면 기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간편장부로 가나, 이런 분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하고 간편그룹, 즉 D 유형이 제일 고민 많고, EFG가 비교적 이제 가벼운 어떤 세금 계산 방식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ABC 유형은 복식부기, 그 다음에 D 유형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EFG 유형은 가볍게 계산하는 방식, 그 단순 경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가서 볼게요. 고소득 및 대규모 그룹을 해서 S, A, B, C, 즉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나는 S다, A다, B다, C다 이렇게 받았다면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장부 작성, 즉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복식부기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 복식부기에 의해서 나온 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은 기장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SABC 그룹 내에 계신 분들은 이미 기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득이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위험도 상당히 높죠.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세하게 좀 보면요. S 유형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네, 이 매출액이 워낙 높아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복식부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에게 장부 확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성실신고 확인. 그래서 6월까지 신고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모든 장부가 정확하다, 그리고 누락 없이 탈루 없이 작성이 됐다는 어떤 세무사에게 장부 확인, 즉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분들, 일명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이분들이 S 유형이고요. 그 다음 외부 조정 대상자의 A 유형이죠.
A 유형도 뭐냐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되고요. 조정계산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첨부가 반드시 돼야 되는 분들. 자, 그리고 이제 BC 유형이 자기가 스스로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전문직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렇죠. 전문직은요,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입니다.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죠. 전문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직은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뭐 S 유형, A 유형, BC 유형은 이미 아마 기장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D 유형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 되실 부분이죠.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소규모 사업자에게 가장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D 유형은 사업 규모가 이제 커졌습니다. 아주 작은 단순 경비율, 즉 너무 소규모에서 사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증빙 서류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즉 간편장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복식부기는 안 가더라도 간편장부, 여러분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증빙 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 그 다음에 뭐 각종 증빙 서류, 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증빙 서류를 챙기라는 어떤 국세청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D 유형부터는요, 한번 제가 보기에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기준 경비율로 하게 되면요, 이게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차시에 이제 촬영 영상에 이제 기준 경비율, 뭐 단순 경비율 요런 부분 어떤 그다음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 기준과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 건데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은요. 이게 국가에서 아주 최소의 비율만 경비율로 인정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이면 아무 어떤 증빙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증빙 서류가 없다고 했을 때 장부를 만들지 않았다 했을 때 장부를 안 만들었다 했을 때 매출액이 100이라면 기준 경비율은요 뭐 10%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되게 작은 기준 경비율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10%. 그러면 100이 매출했을 때 경비를 10%밖에 인정을 안 해주면 나머지 90이 이익이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주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을 제시해야 돼요. 주요 경비에 대해서 임차료라든가,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으로 제출하라. 즉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기준 경비를 조금밖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주요 경비로서 증빙을 제출해서 규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경비로서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얼마다 뭐 70을 증명했다면 70과 그럼 70 증명했으면 30 남죠? 그냥 10% 인정해 10 빼면 결국 이제 소득은 20이다.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되는 건데 만약에 주요 경비, 증빙에 의한 주요 경비가 없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요 예라면 90이 소득이 되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네, 이래서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거죠. 필수 영수증이 뭐냐면 주요 경비예요. 임차료, 인건비, 이제 재고자산 매입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 유형이라면 최소한 간편장부라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간편장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빙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기장 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 유형의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꼭 상담을 하시고 가시는 게 세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FG는 이 유형은 이제 복수소득이에요. 소득의 종류가 2개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분들 합산 신고를 조심해야 된다. 이 유형이고 FG 유형은 단일 소득이에요. 단일 소득이고 모두 채움이라 그래서 ARS 국세청에 전화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한 FG 유형은 단일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 상담이 필요 없으시겠죠? 이 FG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세청에 ARS 전화 한 통이면 신고가 가능한 케이스. 네, 그래서 국세청 요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두 채우미로 돼 있어서 요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으십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특이한 게 V유형, T유형이 있는데 V유형은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인데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이거 원천징수가 아니라 여기서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분리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과세와 합산하지 않고 그냥 따로 단일 세율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요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이제 그건 다른 소득이 합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T 유형은 이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으신 분들이 T 유형이에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야 되죠. 연금소득도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T 유형은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를 고려해야 되는 유형이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 뭐 연금소득보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좀 더 신중하게 상담도 하셔야 되고 고민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과의 상담도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요 2025년 귀속, 지금 2026년 자 신고하는 거죠. 2025년 귀속분을 자 신고하는 건데, 그래서 뭐 결혼세액공제, 요 24년부터 20년 사이에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신용카드 중에서 문화비를 추가로 공제할 때 그 신용카드 공제 중에 문화비 공제에 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체육시설도 2025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 유형은 간편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세율이 1200만 원 이하가 최저 세율이었는데 1400만 원 이하 6%가 더 확대됐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이제 단순 경비율 그 이제 기준에 맞는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